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지 모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가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잘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뉴스 보도 매체가 다루어야 되는 건 매일매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뤄야 돼.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유를 들 수 있느냐, 차량을 덜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어느 후보 장관 비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 인구 절벽, 이거는 매일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애 안 낳는 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급격하게 일본처럼 망해가는 거예요. 현재 제3국,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경제적 침탈도 하지 않고, 정말 해외 원조기금으로 지금 세계에서 16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더 아마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물 제공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지원해주는 천사나라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박 2일 머무르고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려고 나왔는데, 그 벨보이들이라기보다도 세큐리티들이죠. 경호원들이 니하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하오 너 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탁 이렇게 엄지를 촥 올리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좋다고. 니하오 자기네들 싫어한대요. 그 니하오도 싫고 아메리카도 싫어한대. US도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6.25 전쟁 때 그 황제가 그 정예병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파견 온 군인들은 백전백승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싸웠다고 그래요. 그때 다 15살, 20살 된,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도 가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 있고 뜨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더욱이 요즘 드라마, 영화, 저도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 넷플릭스로 드라마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그거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화면을 잘 만들었는지. 또 귀국하자마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야, 저희가 미드를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속도전이 없어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저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이제 잠비아, 이디오피아, 미국 다니면서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봤고 하도 재밌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는데 그 법률이라 참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은데 한 판례가 우리의 삶하고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더욱이 전 이기수 신부님 그 지체장애자 그 사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더 애정을 갖고 요즘 아주 시청을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은 그거예요. 어쩜 저렇게 샷을 잘 잡을까? 어쩜 저렇게 음악을 잘 섞을까? 우리나라 연기자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음악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매료되어 있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럼 다 이거예요. 어딜 가나 사우스 코리아 그럼 이거예요. 참 기분 좋은 그러한 40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국민들 대부분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길거리에는 우리나라도 거지가 흘러넘쳤어요. 1950년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뭐 어머니가 검정고무신 사주셨다 그러는데 집신, 아버지가 꽈준 집신 신고 다녔던 세대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뛰어놀 때는 되게 맨발로 뛰어놀았어요. 동네에서 뛰어놀 때는. 그러니까 신발 놔두고 맨발로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신고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하루 여행을 했을 때 길거리의 반 이상이 거지에 거지.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달라고 손 비비면서 먹을 거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지프차가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그리고 지프차 따라다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미군 지프차 지나가도 한 번도 따라가면서 김미 초콜릿이라는 말은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애들이 근데 막 바글바글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갖고 호텔에서 빵 5개를 내 가방에다 집어넣고 정말로 빵을 직접 주는 게 제일 나아요. 돈을 좀 뺏기니까. 그래갖고 빵을 5개를 나눠줬던 기억도 납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뼈골이 앙상하죠. 거의 저도 뼈골이 앙상하잖아요.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흘러 넘쳤습니다. 미국에 가면 내가 미국을 가면 갈수록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감탄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기반시설이나 국민 수준이 미국과 견주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내 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요즘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6월 6일 날 다볼사이버 성당 설립 1주년 미사 때 그 교우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또 나를 찾아오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또 8월 19일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시작을 했습니다. 18분의 교우하고 청전동, 서부동 우리 교우들하고 40분이 순례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면요 수준이 정말로 높아요. 뭐 수준이 높은 거가 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한테 선물을 나한테 해줘야 돼. 남한테 기대면 안 돼.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좀 내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강의 다닌 보람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잘 발달된 도로망. 제가 어렸을 때가 뭐예요? 어렸을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경부고속도로 다닐 때 또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 27년 전에 본당신부 다녔을 때 4차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차선으로 늘어났어요. 27년 만에. 그런 걸 보면서도 가슴이 뿌듯하죠. 철도망, 이 KTX 고속철 타보면은 이게 가는 건지 오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운행이 되고 아주 빨리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죠. 심지어 공항 운행도 잘 발달되어 있어 갖고 제가 제주도 갈 때 아침에 한 10시 비행기 타면은 11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뭐 하루 종일 일 보고 그날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서 오전에 명동에 와서 실컷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4시쯤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속열차도 잘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강릉 성당, 제가 한번 강릉 강의를 갔는데 노인대학을 갔더니 우리 신부님 다음 주에 명동 갔다 온다고.
어떻게 명동을 하루 만에 갔다,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KTX 강릉 거기 딱 타면은 1시간 반인가 50분 걸린대요. 뭐, 청량리나 서울역. 그래갖고 그 서울역에서 내리면 명동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 명동에 갖고 성당 갖고 미사 참여하고 점심 또 그 먹자골에서 점심 먹고 또 눈 쇼핑,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4시쯤 기차 타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에 카페 커피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착 마시고 들어간다고.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지 모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가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잘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이죠. 그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 차에 탄 분들이 그러니 다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어떻게 와갖고 저 지하철 몇 번 선을 빠져갖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걸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갖고 정확하게 7시 55분 이렇게 도착을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야, 저기 서울에서 왔대는데 뭐 대전에서 왔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나가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스마트폰 하나면 비행기표 발권에서부터 은행 업무, 결제 시스템까지 척척되어 있죠. 강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가도 특별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닐 때마다 애국심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어쨌든 잠비아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8월 3일에 입국했습니다. 꼭 40일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입국한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또다시 대한민국 정말 좋다. 입국장을 통과할 때 1분이 안 걸려요.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사진 여기다가 입국할 때 QR코드만 딱 들이대면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QR코드 딱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래죠. 미국 LA 지난번에도 6월 달에 갔다 왔지만 입국장 통과하는데 1시간 걸려요. 얘네들은 QR코드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왜 왔니? 누구네 집에서 지낼 거니? 며칠 동안 머무를 거니? 이런 것도 다 물어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은돌라 공항, 잠비아 이번엔 새로 해갖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몇 명 통과시키는데 100명 통과시키는데. 그래서 한국 밤거리를 다녀도 공포 위협을 모르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시내 밤거리를 활보한다. 그리고 완전 시내, 관광 시내가 아니라 한 블록 넘어선 미드타운 시내를 밤거리를 활보한다. 이거는 뭐 총 항상 이 목에 들이댈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 미국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하는 일에 협조하고 정말 다정다감한 우리 미국 교우들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미국이 뭐냐, 한국이 살기 최고다, 신부님 믿기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한국이 좋다고 그래. 세계 최고 미국인데 니네들 몰라 사는 소리지. 한국 한번 와봐라. 진짜 내가 한국을 한번 오면은 다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 명동이라든지 코엑스 거리라든지 또 123층 롯데타워도 가서 밥도 먹어봤죠. 그런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내가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절시켜 주려고.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움, 잘 갖춰준 시스템. 어쨌든 저는 40일간의 여행을
중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미국 몬태나 가면서 비행기 마스크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썼는데 어떻게 밥 먹을 때 이걸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걸려갖고 한 일주일 3일 갈갈갈거리고 3일은 뭐 격리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에 가서 하여튼 코로나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40일 만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요 40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1년 6개월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안 했습니다. 더욱이 뉴스 시청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왜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정책 비전을 제시했는지 거의 전혀 몰랐습니다. 이 후보들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화가 치밀러 올라 차라리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귀국을 하고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3천 명이나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 그 몬태나 대학의 총장님이 저를 만나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명이라니까 무조건 만나겠다고. 그게 그렇게 파워가 세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갖고 시차 적응도 할 겸 사제관에서 3일 정도 뉴스만 시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청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국들 뉴스가 저런 문제를 하루 내내 다뤄야 하나?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모양 저 꼴로 온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나? 그럼 무슨 문제로 제가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졌는지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 뉴스를 시청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뉴스 검색을 쫙 해봤어요. 2022년 7월 13일부터 2019년 11월에 탈북한 주민 16명을 죽이고 내려왔다며요. 주민 2명을 돌려보낸 사건을 한 달이 지난 8월 19일까지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넘게 뉴스와 신문지 일면을 도배를 했어요. 당연히 국민들은 탈북민 북송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건이 한 달 내내 뉴스에 오르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피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홍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17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17명이. 그 17명이 더 중요해요? 북송시킨 2사람이 더 중요해요? 나는 17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지금도 파리가 지하철이 난리가 나고 데스밸리라고 LA에 있는 그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비가 와갖고 홍수가 나고 전 세계가 빙하가 잠실체육관 200개인가 300개짜리 빙하가 3일 만에 녹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산불이 나고 서유럽도 작년에는 독일 같은 경우 3일에 2m가 왔어요. 비가 2m, 3일에 2m면 여기 천정 있는 데까지 비가 온 거예요. 3일에 그 지역에. 그래갖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뉴스 보도 매체가 다뤄야 되는 건 매일매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뤄야 돼.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유를 들 수 있느냐, 차량을 덜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온데간데 없고 그냥 탈북 주민 북송시킨 얘기로 청와대를 뒤집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중요한디, 시방, 중요한 것들을 정치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2030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지구 종말의 끝을 볼 것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완전히 제가 귀국을 했으니까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지구가 지금 뭐 1초에 원자탄 5개, 히로시마에 떠진 게 5개인가 30개가 터지는 그런 열량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초에, 그러니까 수도 없는 원자폭탄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매일 다뤄져야 되는 문제지. 북송 주민 2명, 그것도 3년 전, 2019년 11월 17일인가 7일 날 한 거를 지금 뒤집어 내갖고 온 나라를, 국민들 관심을 거기다 집중시키니 얼마나 지금 한심한 정치 형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10,000년이라고 본다면, 뭐 길게는 100만 년이라도 볼 수 있지만 10,000년으로 본다고 쳐도 종말식의 지침은 1초 내지 2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매일 매순간 붕괴 현상을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국민들은 어떤 대피를 해야 하는지 뉴스, 인터넷, 신문지상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고 엉뚱한 문제들이 먼저 올라와요. 그 개인, 이번엔 저 장관이 누가 됐는지, 후보가 누군지, 어떻게 임명됐는지 하나도 몰라요.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새 정부가 꾸며졌으면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르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마 내가 장관 후보에 올라가도 난 금방 낙마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일단 장관 후보가 됐으면 좀 믿어주고 임명에 동의를 해주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라가 돌아가게 돼야 되는데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정치인이나 똑같아요. 지난 정권 때도 야당에서 물고 뜯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야당에서 물고 뜯고 똑같아.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보면은. 저는 이번 홍수로 가축이 10만 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집이 유실된 경우가 15,000채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느냐고 이번에 충청도를 돌았는데,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동네도 인삼밭, 7년짜리 인삼밭이 싹 다 쓸려 나갔어요. 그분은 아마 미칠 거예요. 7년 동안 농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으니. 이런 곳에 정치인들이 쫓아가 보고 위로해주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처럼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알프스 빙하가 녹아 홍수로 마을, 산마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 북극 빙하가 녹아서 1만 년 전에 멸종된 매머드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는 그대로 발견된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전문가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뉴스나 보도나 또 시사에 관련된 분들은 물론 다루긴 다루고 있지만은 그 메인을 장식하는 내용은 그게 있지 않고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당면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 전에는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아예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배럴, 한 156리터 정도 되죠. 드럼통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걸 1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석유가 60에서 80달러 정도 안정되게 지속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났는데 1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리터에 2,000, 제가
40일 전에 나갈 때 2,100원까지 보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1,700원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도 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130달러, 110달러, 심하게는 14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 빨간불이에요,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해도 77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물건을 그렇게 잘 팔고 있는데도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온 신경 쓸 일은 에너지 절약이에요. 석유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런 운동이 각 단체에서, 이번에 저도 아프리카 가고 신학교 또 선교센터 전부 다 태양광으로 다 바꿨어요. 샌버나디노도 태양광으로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문경도 태양광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거의 많이 바꿀 거예요. 이제 탄소 중립 이거 2030년 지나고 나면은 경제 자체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덫이 있는데, 신문 지상에서 노출되는 제목에 따라 국민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헤드라인 뉴스, 또 이 유튜브를 보면은 신문을 계속 넘겨주면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설명을 해주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국민들은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V 시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게 사는, 바보같이 안 살고 현명하게 사는 거죠.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에서 뽑아봤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시장 1심 무죄. 김기춘 세월호 보고 답변 조작. 4년 만에 뒤집혀. 36세 영총리 광란의 섹시춤. 가처분 폭탄 던진 이준석의 여 부글부글. 너 죽고 나 죽자식. 경찰학교 졸업식 윤 김건희 여사 흉장 달아주고 엄지척. 역풍 맞은 젤렌스키 국민 이탈 경제 손실 탓 러침곡 미리 안 알려. 정의 개발자만 곤란했다 현대차가 꾸리는 조직의 정체. 하와이 유튜브 찍다 칼 들고 협박 정창욱 셰프. 양쯔강까지 말라버린 중 올해 첫 국가 가문 경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이걸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할 만한 내용, 굳이 무슨 유튜브가 칼 찔른 걸 이런 데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침 놓고 안마 잘하고 머리 좋은 은여들 양반들에게 첩.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거예요. 람보르기니 100만 원에 가져가실 분 황당한 실제 차주는. 정경심 허리디스크 증세 호소 조국 부부 재판 일찍 종료. 참,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긴 다룰 문제인데, 이 한 가족의 어떤 비리, 한 가족의 어떤 잘못, 이게 온 국민이 지금 몇 년째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3년째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앞에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옛날 문제만 다 다루고 있잖아요. 당진 A대학 성폭행 태권도 코치 학교에서 정식 채용한 적 없다. 이런 내용이 헤드라인 뉴스예요. 저는 지구온난화 문제 다뤄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뤄야 되고, 미국 인플레.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어느 후보 장관 비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 인구 절벽, 이거는 매일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애 안 낳는 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급격하게 일본처럼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하고 얘기할 때 첫 애 낳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야 된다. 둘째 애가 낳으면 걔는 300만 원 줘야 된다. 셋째 애가 낳으면 400만 원 줘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했건만 관심이 없어요. 뉴스를 보면은 그 인구 절벽에 대한 보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국민들 마음이.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내는 게 지도자죠. 그래서 정말 첫째 200,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 국가가 아니니까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새 신청자가 많아요.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나라도 해야지.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라도 해야지. 고령화,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또 고령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내년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추진할 거, 땅 농약으로 죽어가는 땅 살리는 운동. 땅이 살아나야지 사람도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국가 경영이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그 끝에서 서로를 끌어주기는커녕 벼랑으로 밀어내는 모습만 보이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동시 벼랑 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 허술했던 조선군이 이순신 장군의 해군력, 특히 거북선으로 일본을 본토로 노량해전에서 밀어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까지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뺏긴 적이 없어요. 물론 병조호란 때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긴 꿇었지만은, 그런데 조선 말기에는 그 좋던 해군 기술은 어디 가고 총포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것은 100년 동안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당파 싸움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바로 정치에 있었던 거죠.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강하고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티오피아를 가고 잠비아를 둘르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살린 영웅이에요. 영웅. 물론 무슨 인권하고 장기 집권 있었지만은 장기 집권을 하고 인권을 그렇게 빼앗은 나라는 수도 없어요. 그런 나라 중에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탈출해갖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밑거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잠비아를 가보면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그 나물의 그 밥. 똑같아. 뭔가 아주 비장함이 없어. 비장함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비장함이 있었잖아요. 중동에 가갖고 공사한 분들 비장한 각오가 있었잖아요. 독일에 광부로 갔던 간호사로 갔던 분들 비장한 각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힘들게 유학 갔다 온 그 교수들이 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말 온 국민이 비장하게 그동안 한 50년을 끌어와갖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야, 말하면은. 그런데 지금 요 정치인들이 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욕하기 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똘똘 뭉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30만이 될 텐데 30만이 먹방을 보는 것도 아니고 30만이 무슨 집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안 문제, 이제 한국의 이해를 곧 시작할 텐데 이게 이제 한국의 이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준비 운동이에요. 저도 이제 귀국을 했으니 저 역시 지구가 겪는 수많은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겪는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한국의 이해를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 준비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다볼 교우들하고 답답한 내 속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우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 답답한 문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로 신부님께서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현재 한국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세계 경기 침체와 무역 갈등에 민감하고 청년 실업률과 소득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물가 상승도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 최근 한국에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규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경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면서 향후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넷,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